오늘 확통은 고등학교 1학년 거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이제 복습을 다시 하고 1학년 걸 모르면 안 되거든. 이제 시험 범위가 이제 전범위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거 이제 까먹을 만한 거 복습 좀 하고 그 다음에 원순열부터 들어갈 텐데 그렇게 급하게는 안 뺄 거야. 급하게 빼봤자 지금 너네 수원수투 확통 숙제가 너무 많이 불어날 거라 제가 알아서 좀 적절하게 나가다가 됐다 싶으면 멈출게요. 오늘 저거 녹화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네. 왜요? 저번에 안 됐다 그러길래. 안 돼가지고 그때 민경이하고 혜곤이 불러다가 촬영했잖아. 원래 별로 촬영할 거면 왜 부를 거야? 나 혼자 촬영할 수는 없잖아. 저번 주에 촬영이 안 돼가지고. 나 촬영하려고 쟤네 불렀어. 아씨 말게 존나 못 알아듣네 진짜. 씨. 이번에 데이트해야 돼요. 걔 내가 냅둬봤자 지 대학밖에 더 떨어져? 자 우리가 천대 갈 거라 상관없대요. 뭐라고요? 천대 갈 거라 상관없대요. 이거는. 뭐로 갈 거라? 천대 갈 거래요. 떨어져. 자, 고1 경우의 수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별건 없어. 이걸 헷갈리지 않을 거야. 합의 법칙이 있고 고배 법칙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나고요.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가 헷갈리시면 그걸 가리시면 돼요. 가렸을 때 얘가 문제가 요구한 정답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시는 거고 정답이 되면은 덧셈을 하시면 되고 정답이 안 되면 곱셈을 하면 되는데 흡사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뭐 중국집 메뉴가 중국집에 가. 근데 밥 종류가 4개가 있어. 면 종류가 3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중국집에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겠어? 7가지겠지. 맞잖아. 여기 중에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메뉴는 7가지잖아. 그게 어떻게 나온 거야? 4 더하기 3. 왜? 내가 얘를 가려도 중국집에서 밥 처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헷갈릴 때 딱 가렸을 때 나 밥 처먹을 수 있나? 밥 처먹을 수 있네. 이걸 가려도 먹을 수 있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도 어떤 경우 있냐면 야 상의가 3개 있어. 하의가 4개 있어. 뭐 신발이 2개 있어. 내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상의에서 하나를 골랐을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3가지였을 거고. 일 아직 안 끝났지, 이거는. 왜? 밖에 못 나가잖아. 너 이거 입고 밖에 나가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봐봐, 가렸을 때 말이 안 되잖아. 옷 입고 밖에 나가겠다는데 이러면 밖에 나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때는 4개, 2개. 그때는 곱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그냥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어려워 보이는 거지 이제 니들이 이걸 헷갈리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는 거고 따로따로 일어나도 되는 거면 뭐라 그럴까? 합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니들 배경 지식 좀 없는 것들은 좀 해결을 좀 해볼게요. 자, 3의 배수. 주사위를 2개 던질 때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를 고르시오. 자, 이 문제는 당연히 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니들이 모를 만한 개념들은 내가 배경 지식으로 다 지금 짚고 넘어갈 거니까 내가 적으라는 거는 적어. 야, 주사위를 2개 던져. 근데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야. 나 이것까진 중요한 게 아니라 주사위 2개를 던져. 주사위를 2개를 던져. 그때 나오는 두 눈의 합. 이건 외울 겁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그러니까 주사위 2개를 던지면 더했을 때 가장 작았을 때가 2였을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주사위 2개를 던지면 가장 작았을 때가 2, 합한 게. 가장 컸을 때가 12,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때 합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외울 거라고. 경우의 수는 몇 개 나오냐면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뭐 굳이 예를 들어주자면 얘는 1, 2랑 2, 1이 있어서 2개. 얘는 뭐가 있어? 1, 3, 3, 1, 2, 2 그래서 3개. 오케이? 그래서 외울 거야.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근데 그냥 외우자면 조금 힘드니까 기준점 하나 잡자. 7하고 6.
7하고 6. 7은 왜 벌써 왔어? 확통하러 왔어? 미적분 수능 보겠다며. 어? 15 어제 확통한 시라고 졸라 부르짖었더니 아 확통도 불안하면 들어도 돼. 미친 새끼 아니야? 그마저도 늦은 거네? 그러면 핫바지 새끼 좀 꺼져. 아, 안녕히 계세요는 아니지. 이따 됐다. 자, 기준점 잡자. 아, 진짜 스트레스. 자, 그러면 얘 봐봐요. 이 기준점은 봐봐. 왼쪽으로 갔을 때는 빼기 1 하시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더해서 13. 봐봐. 얘가 기준점이야. 이 왼쪽 봐봐. 빼기 1 하면 경우의 수가 나와요. 빼기 1 하면. 근데 이 오른쪽으로 가봐. 더해서 13이야. 더하면 13이야. 오케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근데 얘는 모두 되고 빼기 1도 되고 더해서 13도 되지? 그래서 얘는 내가 기준점으로 잡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뭐 있어? 자, 외웠는지 확인해 볼까? 3이 있을 거고 6이 있을 거고 9가 있을 거고 12가 있을 거고. 자, 외워봐. 시작. 1개 있을 거고 시작. 4개 있을 거고 얘는 빼기 1이니까 5개 있을 거고 얘는 몇 개 있을 거고 2개 있을 거고. 이렇게 외워서 푸는 거예요. 주사위 2개의 눈의 합은 외우도록 합니다. 이건 필기해 놓으세요. 내가 필기하라는 것만 필기하시면 돼. 뭐 이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뭐 정답은 12 나오나요? 이렇게. 자, 빨리 필기하시고 필기할 것들은. 아유, 지랄한다 또. 뭐라고요? 진짜 이유도 안 들어보고 그럴 거예요? 뭔데 이유가? 국어를 왜 초저녁부터 해? 아, 네가 큰 집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고3 됐으니까 주말 일정 같은 거 좀 잡지 말고. 아니, 그냥 말하는 거잖아. 얘들아라고 했잖아. 핫바지야. 그 그냥 학생들 번호 불러가지고 학바지 1, 2, 3, 4 뭐를 이렇게 적었는데 진짜 진짜 아 쉽지 않다. 알았어. 야 뭔데 그 저 이거 카운터에 있어요. 카운터에 있어? 카운터가 뭐야? 음식점도 아니고 씨. 두 시간 동안 그러고 있게? 아니요, 결제는 했어? 아니요. 저 어제 엄마랑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하지마 그냥. 성룡 마시멜로 먹을래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줘. 된 건가? 된 거 같다. 에어컨. 에어컨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나와라. 아니야 아니야. 에어컨 아니에요. 아 에어컨 아니야. 자 얘들아 70의 양의 약수도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 어떠한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2의 m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곱하기 뭐 5의 k제곱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워. 근데 몰랐으면 다시 외우면 돼. 약수의 개수는 뭐냐면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지수에다 더하기 1 한 다음에 곱하기 지수에다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72라는 게 8, 9, 70이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일 거고 양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4 곱하기 3.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이거는 몰랐으면 필기해 두세요. 몰랐으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예 베이스 없는 것부터 출발을 할 거야. 아예 베이스 없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따라오면 확통은 30번 빼고를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이과 애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2개 정도 틀릴 거기 때문에
문과분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하나 틀리시면 돼요. 그 하나 다 맞을 바에는 다른 과목 그 등급 하나 더 올리는 게 낫고. 왜 주석쌤의 프로포즈? 책 이름이 이래. 우리는 OSMU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렇게 갈게. OSMU가 좀 교재가 어려워. 근데 내가 수정하기가 싫더라고. 가볼게요. 야, 문제 빨리 한번 읽어봐. 풀려고 하지 말고. 니들이 연습할 문제는 뒤질 때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있는 문제들은 그냥 읽고 저랑 같이 봅시다. 됐어. 그러니까 말뜻은 알아들었을 거야. 여기는 S1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죠. 얘기는 S2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고 얘는 S3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는데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는 다 다르대요. 그치? 다르대.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는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시야를 넓혀야 돼. 너네 이제 시간에 안 쫓겨. 몰라서 틀리는 거지. 시간에 안 쫓길 거거든. 그러니까 잘 봐봐. 잘 봐봐. 야,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보자. 이게 합법적 노가다. 좀 우아한 노가다거든. 내가 얘를 만약에 1을 선택했어. 그러면 얘 중에서 뭘 선택할 수 있어? 2나 3이나 4밖에 선택을 못했을 거야. 왜? 서로 다 달라야 되니까. 그럼 봐봐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뭐 있어? 3, 4, 5, 6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 3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1, 3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2, 4, 5, 6 이렇게 됐을 거고 이해됨? 얘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됐을 거야? 2, 3, 5, 6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렇게 세 자리가 다 완성될 수 있잖아. 그럼 봐봐. 마지막 자리에 개수만 세면 되니까 1, 2, 3, 하나 1, 2, 4, 둘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그러니까 끝에 것만 세면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이렇게 나온다고. 얘들아, 맨 앞자리가 1이 나왔을 때 12개 나왔어. 그럼 같은 방식으로 맨 앞자리가 뭐일 수도 있으니까 2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24. 오케이? 이렇게 정답 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수형도라 그래요. 수형도. 수형도가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세야 될 때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가지치기로 실수가 없게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수형도. 지금은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최대한 풀이 과정을 쉬운 문제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여드릴게. 그럼 봐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아? 우리가 곱의 법칙으로 지금은 내가 합의 법칙으로 푼 거거든. 합의 법칙으로. 근데 내가 이걸 곱의 법칙으로 푸는 것도 괜찮아요. 왜? 봐봐. 100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있지. 이해돼? 그럼 내가 얘를 선택했다 치면 그럼 얘도 선택을 못 하잖아. 그치? 그럼 S2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3가지가 됐을 거야. 근데 S2에서 만약에 4를 선택했다고 치자고? 그럼 S3이 선택하지 못하는 건 1, 4가 되는 거지? 그럼 S3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4가지라. 이해돼? 이해됐어? 그럼 경우 수 총 몇 가지? 24가지. 똑같이 나올 거고. 이해되고 있냐, 경진아? 너 또 졸린 것 같은 눈을 하지 마. 야, 너네 올해가 끝이야. 재수를 생각하지 마. 야, 우리 몸 상태로 무슨 재수를 합니까? 원래 우선 때가 어떤데? 그렇죠. 자제력 1도 없고 통제력 1도 없고 현실 감각 1도 없고 개념 1도 없고 꿈만 많고. 가볼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얘네들이 3가지를 선택을 해서 색칠을 할 건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맨 윗 사다리와 맨 아래 사다리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대. 아, 그럼 얘는 곱의 법칙으로 가기 힘들어. 이해돼? 왜냐면 그냥 이웃한 것끼리 서로 다른 색을 색칠하세요 라고 하면 할 만한데 얘랑 얘랑 달라야 된다며.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또 합법적 노가다로 갈 거야. 잘 봐봐. 잘 봐봐. 이 자리를 1번. 1층. 아, 1층이 여기가 맞나? 그냥 여기를 1층이라고 할게요. 2층. 몇 층까지 있어? 3층. 4층. 5층까지 있죠? 그럼 내가 이렇게 3가지의 색깔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ABC라고 한번 해보자. ABC. 그러면 ABC라는 문자가 이웃만 안 하면 되잖아. 이해돼? 이웃만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1층에다가 A를 선택했으면 얘는 B 아니면 C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A 아니면 C를 선택해야 된다고.
얘는 A 아니면 B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치? 금방 세. 벌써 2개밖에 안 남았어. 그럼 얘 봐봐. B 아니면 C를 선택할 수 있다고. 얘는 A 아니면 B를 선택할 수 있다고. 왜? 연속된 단어가 안 나오면 되잖아요. 알파벳이.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5층만 채우면 끝나요. 아니 그런데 5층에서 뭐만 조심하면 돼 우리? A가 다시 안 뜨면 되잖아. 왜? 얘랑 얘랑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A라고 잡았단 얘기는 여기서 A가 잡히면 안 되잖아. 이해됐지? 그러니까 끝자리가 A만 안 나오면 돼. A만 안 나오면 돼. 여기는 둘 다 되네. 왜? 얘가 A였기 때문에 여기는 B, C가 들어갈 수 있거든. 이런 거 조심해야겠네. 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고배 법칙으로 가긴 좀 빡셌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뭐 하려고 그랬더라? 여기서 A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C밖에 안 되겠네요. 얘도 C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는 B밖에 안 되겠네요. 여기는 B,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B밖에 안 되겠네요. 끝났잖아. 그럼 마지막 것만 세면 경우수 다 센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는데 맨 앞자리에 뭐일 수도 있어. B일 수도 있고 맨 앞자리가 뭐인 경우도 있으니까 C인 경우도 있으니까 전체 경우를 곱하기 3 해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정답 30까지. 자, 두 문자 A, B를 중복으로 허용하여. 그래. 너네가 고배 법칙이 항상 편해 보이겠지만 이렇게 특수한 경우는 합의 법칙, 즉 수용도가 훨씬 빠를 때가 많다고요. 봐봐. 두 문자 A, B를 중복으로 허락하여 6자리 문자 열 중에 무언가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조건이 이거예요. 맨 앞자리가 A여야 되고 A끼리는 이웃하지 않으시겠대.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번에 몇 층까지 만들면 돼? 그치, 6층까지 만들면 돼요. 이렇게. 뭐 어려워. 자, 그러면 이 정도 문제는 한 3점짜리로 나옵니다. 맨 앞자리는 A는 박아놨어. 이거는 관심사가 아니고. A끼리 이웃하지 않겠대.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뭐로 나와야 돼? B로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문자는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근데 A는 이웃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A가 연속되면 안 되니까 다시 여기는 B밖에 안 돼.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오케이? 그러니까 대가리 굴릴 바에 이렇게 세는 게 빠르다고요. 얘는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자, B가 나왔다는 얘기는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근데 A 다음에는 A가 나올 수 없으니까 B라고 적으면 돼. 얘 같은 경우는 A가 나와도 되고 B가 나와도 돼. 얘 같은 경우는 B만 돼. 얘 같은 경우는 A도 되고 B도 돼. 얘 같은 경우는 A도 되고 B도 돼. 얘 같은 경우는 B만 돼. 얘 같은 경우는 A랑 B가 다 되겠네. 이렇게 세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번엔 뭐야? 맨 앞자리를 A로 하기로 약속을 했잖니. 그러니까 이거 끝에 것만 세주면 정답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8개. 없다, 신발. 이 깜짝이야. 놀래라, 씨. 이렇게 세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게 졸라 중요하거든.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걸 다 까먹었어. 내신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수능에서는 또 그 정도는 아니거든. 지금 1학년 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1학년 거. 자, 볼게. 순열. 자, 좀 구분 지을게. 사실은 순열이 너네가 배운 고등학교 1학년 순열은 직순열이에요. 직순열. 이 뜻을 정확하게 암기하세요. 정의는 암기야. 약속한 거니까 니네 이름처럼.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열로 나열하는 거를 직순열의 정의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N개죠. 야, 이거는 이따가 필기시킬 건데 지금 하지 말고 일단 여기 봐. 오늘 고등학교 1학년 거 싹 다 정리할 거니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자, 그러면 그 기호를 우리는 N, P, R이고 이게 퍼뮤테이션이라고 순열의 약자예요. NPR입니다. NPR. 자, 그러면 이 느낌인 거야. A랑 B랑 C랑 D랑 E가 있는데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거거든. 이렇게 3자리를 세울 거야. 줄 세울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경우의 수 몇 가지 있겠어, 경진아? 5가지. 일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여기 들어갈 경우의 수는 이제 4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몇 가지? 3가지. 이 식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OP3이에요.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니까 봐봐. 5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3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는 얘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봐봐. 그냥 일단 봐봐. 한 번쯤 배워본 거니까. 그냥 갈까? 그냥 할까? 아니다. 그냥 할 수 있어. 분자의 n 팩토리알에 n-r 팩토리알. 이걸 순열의 정의라고 불러요. 뭐라고? n 팩토리알. 분모에는 n-r 팩토리알. 선생님 갑자기 팩토리알이 뭐예요? 느낌표 뭐야? 그게 뭐냐면 5p5 이런 거 있죠. 4p4 이런 거 있죠. 3p3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앞뒤가 똑같은 것들은 우리는 얘를 5팩토리알, 4팩토리알, 3팩토리알로 정의를 내려요. 오케이? 앞뒤가 똑같으면 팩토리알을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럼 얘는 뭐냐면 어차피 5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5개를 곱하는 거라 결국엔 5, 4, 3이 1을 곱하는 거거든. 그럼 얘가 120 나와요. 그럼 얘는 뭘 곱하는 거야? 4, 3이 1이 나오거든. 그럼 얘가 24가 나와요. 3팩토리알은 뭐야? 3이 1, 6이 나와요. 여기까지 됨? 오케이. 그래서 이 팩토리알 개념을 배운 다음에 순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기로 하고 몇 가지 부가적 공식만 좀 외웁시다. 봐봐요. npn이 뭐였지? n 팩토리알이었지. 여기까지 됐고. 그럼 얘들아 이걸 토대로 np0 한번 가보자. np0. 저 교과서 정의 잘 보세요. 얘가 n 팩토리알이잖아. 그리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의 팩토리니까 n 팩토리알이잖아. 맞아? 그럼 약분해봐. 1이 나오지. 와우.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미치겠네. 그럴 수 있지. np0은 1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np1 가볼까요? np1. 자, 그러면 얘는 좀 쉽게 가줄게. op를 가줄게. op. 실생활 예를 들자. 그럼 얘는 제얘 그대로 베껴 적으면 5팩토리알이고 얘 같은 경우 분모에는 얘에서 얘 뺀 거의 팩토리알이니까 4팩토리알이 잡혔을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5, 4, 3, 2, 1. 얘는 뭐예요? 4, 3, 2, 1. 뭐가 남아? 5가 남지. 그래서 외울 거예요. 두 번째, np1은 n이다. 이러고 외울 거야. 여기까지 됐을 거고. 자, 이거 한 번만 더 내려볼게. 봐봐. npn이 n 팩토리알은 우리가 외웠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npn은 n 팩토리알로 쓰기로 약속을 했거든. 근데 내가 얘를 교과서 정의로 다시 한번 저 공식으로 써보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 n 팩토리알 분모에는 얘에서 얘 뺀 거의 팩토리알, 즉 0 팩토리알이 되고요. 그게 n 팩토리알이랑 똑같아야 되잖아. n 팩토리알이랑. 0 팩분의 n 팩이 n 팩이라고? 그럼 분모가 뭐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이 네 가지를 일단 외워주셔야 됩니다. 돼요? 아직까지는 필기할 필요 없어. 그럼 니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녀를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쓰잘데기 없는 방법 쓰지 마세요. 1년 동안 풀이 과정을 획일화시키는 게 맞아. 자주 나오는 유형은. 우리가 뭐 생각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자, 그러면 수년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있거든. 그게 첫 번째 이웃하는 경우야. 자, 예를 들어 A, B, C, D, E가 있어. 그럼 이 5명을 줄 세워봐 라고 하면 5팩토리알. 됐지? 근데 봐봐. 만약에 A와 B가 이웃하도록이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차피 이웃한다는 얘기는 붙어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총 몇 명으로 바뀌었어? 4명.
그러니까 이 4명을 줄 세워봐. 4팩토리얼. 일단 요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설 때 A, B가 될 수도 있고 BA가 될 수도 있잖아. 이웃하면서.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 있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맞을 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 2가지를 나중에 따로 세주는 거예요. 이웃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해. 두 번째, 특히 이게 문제거든. 자, 두 번째. 이웃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에서 뻘짓거리 하시던데 아 지금 내가 한창 잘 시간이라 말이 잘 안 나오네. 1월달 정도 되면 괜찮아질 거야. 왜냐? 한 3번 정도 하면 이제 익숙해져. 나도 한동안 고3 수업을 쉬었었어가지고. 주말에 놀 때가 꿀이었는데. 가볼게요. 이웃하지 않을 때. 자, 똑같은 예를 들어보죠. A랑 B랑 C랑 D랑 E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A와 B가 이웃하지 않도록 해보래. 그러면 자꾸 얘를 뭐 여사건으로 가는 애들이 있던데 얘의 여사건이 얘 아닙니까? 라고 하시던데 그건 좋지 않아. 오로지 2명일 때만 되는 거거든. 2명일 때만 이웃의 반대말이 이웃하지 않도록이야. 그러니까 그런 특수 상황을 따로 기억할 바엔 그냥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차피 그 문제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이웃하지 않을 때는 지금 제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가시는 겁니다. A와 B는 이제 헤어진 거야. 붙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상관없는 나머지 새끼들을 먼저 줄 세우세요. 나머지 새끼들부터 먼저 주세요. 그러면 얘가 3명이 줄 섰어. D, E, C 이렇게. 그러면 먼저 세운 이 새끼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면 벽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A, B가 붙어있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는 어떤 상황이 되면 되냐면 여자리, 여기, 여기, 여기 이 총 4가지 자리 중에 2새끼가 줄 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랑 B가 요런데 있으면 저절로 분리가 될 거니까. 이해됐어? 이게 2번째 이웃하지 않을 때. 3번째. 근데 교대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대로는 이웃하지 않도록이랑 엄연히 달라요. 그래서 문제도 되게 특수하게 남자가 3명, 여자가 3명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하나 차이로밖에 안 나와. 교대로는. 상황상 어쩔 수 없어.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봐봐. 교대로는 남남녀 이런 거 안 되잖아. 무조건 남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남자들 먼저 세우세요. 남자들 이렇게 남자를 세워. 그러면 여자가 들어갈 경우는 2가지 경우밖에 없거든. 왜? 이렇게 서거나 즉 이건 남녀죠. 아니면 요렇게 서는 2가지의 케이스가 존재한다고. V 케이스가 되거나 화살표 케이스가 되거나.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만약에 이 케이스라고 치면 여자 애들도 지들끼리 여기서 줄을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여기서 따로 줄서기가 들어가 주는 거야. 된 거야? 그런데 요 상황 같은 경우는 한 새끼가 인원이 더 많을 때는 남자 이렇게 줄 세운 다음에 여자가 들어갈 케이스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자애들 이 3명을 줄 세우면 돼. 돼? 하나만 더. 어이씨. 눈을 확 그냥. 자, 4번째. 모 사이에 뭐가 오도록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자, A와 B와 C와 D와 E가 있어. F도 있고요. 총 문자를 6개 깔았죠. 근데 문제를 내가 이렇게 내는 거야. A와 B 사이에 문자가 2개 오도록 하래. 이러면 문제가 좀 어렵거든. 맞잖아. A, B 사이에 문자가 2개 올 건데 어떤 문자가 올 줄 모르잖아. 그 와중에 나머지 문자들은 줄 서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면 박스를 먼저 만들고 출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A와 B 사이에 문자가 2개 오도록 이 문장에 들어갈 문자가 총 몇 개야? 4개지. A, B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와야 되니까 총 4개짜리 박스를 만들면 되는데 봐봐요. 이렇게 4개짜리 박스를 만들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A, B가 될 수 있고 BA가 될 수 있거든. 누가 먼저 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일단 어디다 쓸까? 일단 2가지가 붙어요. 그런데 자 이제 A, B는 해결했고 그런데 나머지 C, D, E, F 중에 문자 2개가 여기 들어와줘야 되거든. 그 식은 뭐일 거냐면 야 4개 문자 중에서 저 박스 안으로 2-3개 들어가 봐.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C, D가 됐다 치자.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부터는 얘가 하나의 문자 취급을 하면 되지. 경우의 수 다 세줬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문자 뭐예요? EF입니까? 즉 하나, 둘, 3개의 문자를 왔다 갔다 거리시면 돼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부터? 3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사건은 뭐 일단은 나중에 문제 나오면 하는 걸로 하고 요거는 빨리 그대로 적어 놓으세요. 이걸 1년 내내 안 까먹는 게 중요해. 알고 쓰세요. 찍고 쓰세요. 네, 근데 저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을 때 그대로 그리고 모모 사이에 있는 거 오도록 다 숫자 내리는 숫자가 4개 다 키워 다 부호 달라. 뭐가 다르다고? 나? 아, 나 꺼지라고? 얘들아, 나 아직 수능 범위 시작도 안 해서 고1 거 복습하고 있는데 절면 어떡해? 미니언즈 뭐예요? 뭐가? 이거? 이거? 고3애가 만들었어. 던져버리고. 그냥 너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1년이면 충분해요. 확통 따위야 뭐. 지금 난방 나오고 있는 거 아니니? 혜리가 이거 이거 난방 맞아. 창백하려고? 얼굴은 뭐예요? 팔이 겁나 창백해. 저번에 날 자리. 저번에 따뜻한 나왔는데 아직 난방 가동 시간이 아닌 건가? 저번에 나왔어요. 저번에 최근에 온도를 졸라 높여놓고 한 2분만 있어 보자. 0팩토리알이 나온 게 있냐고요? 그럼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냐고. 0개를 줄 세우는 거가 있냐고? 있어요. 0개를 줄 세우는 경우는 하나예요. 아니 그럼 문제가 있냐.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냐고? 그냥 저걸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안 나온다고는 봐야지. 그냥 우리가 시험 볼 때 구구단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미적분과 확통을 동시에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확통 수업 듣고 프린트 복습만 하세요. 뒤에 있는 숙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까지 하다가는 죽어요. 확통이 메인이면요. 네? 확통이 메인.
그럼 푸시던가요. 이렇게 미드가 풀게요. 7시에서 한 8시 사이 아닐까? 아, 수번? 한 5시에서 6시 사이 아닐까? 반대로 미적을 안 풀어버려. 아니, 얘들아, 미적분하는 애들 중에 확통하는 분들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뭐냐면 너네 내신이 거의 병신이니까 모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면 수리논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이과형 애들은. 근데 수리논술을 하려면 적어도 미적분은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미적분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 그게 다 니들이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안 해서 지금 중구난방으로 지금 전략이 다 흐트러지잖아요. 왜? 저 심화범 얼마나 깔끔해. 그냥 수능 끝 이거잖아.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는 못 가야 돼. 대박 끝. 다 적었니? 지울게요. 오늘 내가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거야. 왜냐면 우리 내일도 확통해야 되면 근데 확통은 얘들아 내가 설명할 개념은 끝났고 앞으로 문제풀이만 하면 되겠다라는 그 선에서 확통을 하루 빼는 거를 내가 좀 타이밍을 좀 일찍 잡을 수도 있어. 아 근데 하나 빼곤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수능에서. 자 30명의 학급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데 반장과 부반장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0에다가 P2 정답 뭐야?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이 새끼? 30 곱하기 29네요. 30P2예요 정답이. 아, 에? 정답이 여기 써있. 아 그래요? 지는 계산하기 싫어서 이지랄 해놓고 39, 27 870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 황당하네. 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얼마나 웃겨. 3점짜리인데 3점짜리잖아요. 879라고요? 30 곱하기 29 그거 아니에요? 70이랑 몇 장인데. 39, 27 3, 2, 6, 8 870. 자 8P2 그럼 뭐예요? 8 곱하기 7 87에 56. 야 이게 3점짜리면 개꿀이지 문과 새끼들.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푸는 거지. 야 2점짜리가 아니잖아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봐요. 여학생 2명이 먼저 그 다음에 남학생 3명이 나중에 입장하려고 한대. 자 그러면 여자들부터 먼저 줄 세워. 이 팩토리얼. 그 다음에라고 하니까 남자는 지금 한 번에 세우면 안 되지. 여자들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 서봐. 정답 끝. 촉밥이잖아요. 이게 3점짜리래. 이거를 자 드디어 원순열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수능범위에요. 여러분들 재수할 때면 이 원순열은 삭제가 돼 있을 겁니다. 안 배운대요. 대신에 너네는 모평균의 추정만 배우잖아. 후배들은 모비율의 추정도 배웁니다. 그런 둘 중에 뭐가 더 쉬울 거냐 하면은 당연히 원순열이 더 어렵죠. 얘들아 경우의 수는 어려워. 확률과 통계는 얘들아 지금 너네가 1년 동안 공부하는 양의 확통 아니지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중에 이 경우의 수 파트가 다 합쳐서 한 70%야. 확률과 통계는 30%만 공부해도 돼요. 안 믿더라고. 경우의 수가 제일 쉽다고 믿더라고. 자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이 뭐냐면 일단 얘를 직순열로 바꿔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직순열로 바꿔서 문제 푸는 거예요. 직순열로 바꿔서 푸는 겁니다. 직순열을 바꿔 풀기. 왜? 원순열이 뭐냐면 돌렸을 때 같은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저번에도 예를 이렇게 들어줬던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총 몇 개야 이거? 4개야? 와, 8개야? 자, 갈게. 자, 피자를 만들어놨네. 자, 야, 내가 방송 PD야. 벌칙으로 여기다 지역을 적어야 돼. 돌려서 딱 걸리면 거길 가야 돼. 그럼 내가 첫 번째, 내가 여기다가 한국 적을 거고, 북한 적을 거고, 중국 적을 거고, 일본 적을 거고, 미국 적을 거고, 아는 나라가 더 이제 없네. 러시아가 있어, 캐나다 있을 거고. 야, 몇 개 적었냐? 하나 더 적어야 돼? 중국 했잖아. 베트남. 내가 작년에 베트남 처음 가봤거든. 가볼게. 자, 그럼 봐봐. 내가 북한을 어디다 적어, 얘들아? 라고 고민하면 개또라이 아니야? 야,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 원판은 돌리면 어때요? 그래서 똑같지. 그 현재는 돌렸을 때 다 똑같잖아. 그럼 내가 북한을 먼저 적으려고 딱 봤어. 그럼 내가 어디다 적는지를 고민하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게 지금 당장 고유의 번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가 없는 거야. 아까는 직순열이라서 앞에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게 구분이 됐었잖아. 근데 지금은 첫 번째 자리가 뭔데?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북한을 적는 경우의 수가 하나다라는 거지. 이제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 내가 북한을 적을 건데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하나인 거지. 곱하기 1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내가 이게 북한을 적잖아? 그럼 지금부터는 직순율로 바뀐 거예요. 왜? 북한의 왼쪽, 북한의 오른쪽, 북한이 마주보는 쪽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하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나머지 6개가 아니라 나머지 7개의 국가들은 직순율로 바뀌어서 7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 이해해야 돼. 원순율이 은근히 어렵거든요. 봐봐. 원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중국집이야. 원판 돌리면 똑같아. 그럼 생각을 하고 대답해. 첫 번째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지금 4명이에요. 엄마, 아빠, 나, 내 동생 4명 있다고 치자. 자, 내가 먼저 앉을게. 경우의 수는? 하나. 그치. 첫 번째 자리가 없다고. 그럼 내가 여기를 앉았어. 그럼 몇 명 더 앉으면 되고 3명 더 앉으면 되고 남은 자리 몇 개니까? 5개니까 5P3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이해해야 돼.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까? 원순열의 의미가 뭐라고? 돌리면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고유 번호가 없는 거라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외우지 말라는 게 이런 데서 지랄법석들을 떨더라고. 정사각형이에요, 얘들아. 자, 8명이 밥 처먹으러 갔어. 돌리면 똑같아. 그치? 90도로 돌리면 계속 똑같아지지. 그럼 8명이 줄 설 거거든? 즉 8명이 앉을 거거든? 내가 먼저 앉을게. 내가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예요, 이번에. 그래서 외우지 말라는 거야. 왜? 왜 2가지예요? 선생님 돌리면 똑같다며요. 맞아. 얘랑 얘랑은 돌리면 똑같은 거 맞아. 그래 내가 얘를 고르는 건 경우의 수가 없겠지만 어떠한 선 안에서 왼쪽 오른쪽은 구분 지을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네 음식점 가서 왼손잡이는 왼쪽에 앉아야 된다? 왜? 대부분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잡이가 오른쪽에 앉고 오른손잡이가 왼쪽에 앉으면 팔 계속 부딪혀요. 내가 우리 엄마가 왼손잡이라서 알아. 왼손잡이는 무조건 왼쪽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이해돼? 이런 것들처럼 선택할 수... 아니 씨, 듣고 있었어? 미치겠네. 얘들아, 야 우리 이러고 1년을 어떻게 사냐. 미친놈들아. 야 그래 다 왔어. 1년이면 끝난대. 너 마지막 1년이야. 학원을 그렇게 다니고 학교를 그렇게 다녔는데 이제 1년이면 끝난대. 뭐 대학교는 학교는 아니니까. 학교긴 하네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교는 학교인데 의무교육. 그렇지. 의무교육도 아니고 출석. 야 내가 너네 학원에서 지각하면 맨날 막 전화하고 카톡하고 이 신발로 뭐 언제 막 이러겠지만 너네가 결석을 하든 지각을 하든 수업 중에 그냥 나가던 교수님이 전화 안 하세요. 너네한테도 안 하고 학부모한테도 안 해.
알아서 잘 조리끼 빠지고 뭐 아픈 척하고 막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아픈 척은 했으니까 병원 진료서 딱 까놓아서 딱 가면은 출석도 인정해주고 얼마나 좋은 나라야. 성적이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금방 가. 이러고 있다가 정신 차리면 6월이야. 딱 한번 딱 정신 차리면 수능 한 달 전이고. 그리고 이제 수능 딱 보면은 이제 올해 고3일처럼 이제 할 게 없어져요. 금방 가. 지랄하지 말고 1년 남았으니까 해. 야, 왜 두 가지라 그런다고? 얘랑은 똑같으니까 이 선 안에서 뭘 고를 수 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맞지? 그래서 두 가지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7명 이제부터 알아서 쓰면 되잖아. 왜? 내가 여기 앉는 순간부터 직순율 바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이게 되나 보자. 9명이 아니 6명으로 가. 아니 9명으로 가. 9명이 줄 설 거래. 9명이 줄 설 거야. 경진아, 내가 먼저 앉을게. 경우의 수는? 그렇지. 그 다음에 9명이니까 8패.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마지막은 아니라 2개만 더 하자. 이해가 되면 돼. 왜 외우고 있어 이거를. 얘들아. 8명이 앉을 거거든?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그렇지. 4가지야. 봐봐. 상황을 봐봐. 얘랑은 똑같아요. 얘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좀 무시할게. 근데 내가 앉을 거거든?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자리, 4개지, 4개. 나는 눈치껏 여기를 앉아야겠지. 내가 여기 앉으면 이게 되잖아. 왼쪽, 중간, 오른쪽 한 명만 앉는 자리. 이렇게 네이밍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4 곱하기 7팩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 하나만 더 진짜. 야, 끝났어. 야, 뒤졌다 씨. 야. 이씨. 야. 7명이 밥집 갔거든? 맞아요. 7개. 7개 맞지? 경우의 수는? 이해하라고. 얘들아, 원순열이 뭐라 그랬어 내가? 뱉어. 원순열이 뭐라 그랬어? 돌렸을 때 상황이 똑같은 거라고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정답 불러봐. 얘 그냥 7팩이에요. 얘는 원순열 아니야. 돌렸을 때 상황이 같은 게 없잖아요. 맞아?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 자체가 아니었던 거라고. 그래서 7팩 끝. 이렇게. 괜찮지? 가볼게. 와이씨. 갈게. A, B, C, D, E를 이 실험기구에 모두 넣겠대. 원형이고요. 돌렸을 때 회전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을 받는. 뭐 이거 원순열이라는 뜻이겠지. 자, 그때 문제가 뭐 특이 조건 하나 더 있네. 뭐예요? 그래, 이웃하는 경우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로 보라고. 얘들아, A, B가 이웃하도록 이래. 얘를 하나로 보고 C, D, E, F를 세우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원탁이야. 내가 얘부터 앉힐게. 경진아, 경우의 수는? A, B부터 앉힐게. 경우의 수는? 돼주고 싶어요, 진짜? 진짜 미친 거야? 아니,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 내가 얘를 한 명으로 보겠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얘 한 명이야. 한 명이 이 원탁에 줄 설 거야. 경우의 수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한 가지죠. 에다가 나머지 4마리 줄 서면 되는 거고, 근데 A, B가 될 수 있었고 B, A가 될 수 있었으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추가로 붙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뭐예요? 48? 끝. 이게 자, 돌렸을 때 똑같으면 원순열인데 이게 아까 내가 식당에서 앉은 거랑 비슷한 맥락일 거거든. 자, 색이 7개가 있나요? 7개의 영역에 색까지가 아니라 색이 몇 개 있죠, 지금? 색도 7개, 영역도 7개. 오케이, 좋아요. 자, 색이 7개 있대요.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아무리 돌려도 똑같은 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똑같은 건 뭐냐면 아무리 돌려도 얘는 어디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 한가운데지. 얘는 아무리 돌려도 한가운데잖아. 나 지금 네이밍이 되잖아. 맞지? 돌려도 얘는 한가운데야. 그러면 나는 얘부터 처리를 할게. 나 얘 보라색으로 색칠했고 얘를 보라색으로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7개 중 하나를 고른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원탁에 안 칠 거거든? 하나, 둘, 세 개는 돌리면 어때요? 똑같아요. 그치? 원순열이지? 자, 그러면 내가 빨간색을 칠할 건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개게? 정신 차려, 제발. 야, 이 핫바지들. 아, 이 병신들. 진짜. 이거 아까 니들이 뭐라 그랬어? 야, 뱉어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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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은 똑같은 게 맞는데 이 안에서 뭐는 고를 수 있어. 왼쪽 오른쪽은 구분이 되잖아. 자, 내가 다시 말할게. 빨간색 칠할 거라고. 그러면 알아놔도 이거와 이거는 똑같아. 즉 이런 거는 똑같아. 자, 빨간색 칠할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신발 두 가지. 뭘세 가지? 근데 세 가지는 뭘 봐서 세 가지인 거야 진짜. 설마 이거 하나 둘 세 가지 중 하나 그런 거예요? 삼각형이나 원. 이해가 안 돼. 아니 삼각형 원. 아니 이거는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1 곱하기 2 팩토리 한 건 기억나? 그것처럼 했어도 신발 하나 둘 세 개 중에 2 팩토리얼도 아니고 어떻게 3 팩토리얼을 세 개라 그래요. 아니 어쨌든 봐봐. 두 가지죠. 왜? 집중해. 얘랑은 똑같아. 이거야. 얘랑 똑같은 것처럼. 그러면 이 동그라미 중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지. 근데 잘 봐봐. 내가 여기다 칠할게. 그 경우의 수는 1 맞아. 근데 이 안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 이 새끼처럼 왼쪽 오른쪽처럼 부채꼴에 칠할까 큰 부채꼴에 칠할까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이니? 2개가 붙는 거지. 이해돼? 좋아요. 그러면 이 2개 중에 내가 이 자리를 채우는 걸로 할게. 그러면 이제부터 이 순열은 원순열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 직순열로 바뀌었고 남은 자리 몇 개고? 하나, 둘, 그러니까 5개고 나머지 5 팩토리아를 색칠해주면 끝난다. 돼? 요 정도 되면 한 4점짜리 문제를 찍힐 거예요. 요 정도 되면. 수능에서 4점짜리가 끝이잖아요. 확통도 한 2문제 빼고 다 이 정도야. 계산은 여러분들 화이팅. 자, 이거 틀리면 이제 병신 취급할게요. 출발. 정답. 야, 이거 암산도되다. 4번 끝. 자, 이제 중복순열입니다. 오늘 나 여기까지만 할게요. 중복순열까지만 할게요. 숙제는 확통 숙제는 내가 내일 한 번에 낼게. 얘들아, 이제 슬슬 컨디션 조절해. 나도 힘들긴 한데 이거 빨리 적응해야 돼 이제. 이 시간대 수업을 되게 힘들어들 해. 초반부에 고3 애들이. 존나 잠오지. 한창 지금이 언제냐면은 학교에서 밥 처먹고 슬슬 졸릴 때거든. 너는 뭐 항상 24시간이 졸리잖아. 가볼게. 중복순열이 뭐냐면, 자, 그대로 읽어볼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열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호로 아무도 이렇게 쓰진 않는데 그냥 n파이 r입니다. 얘 계산 어떻게 하는 거냐면
n의 r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너무 공식에 얽매이지 말라고 중복순열은. 잘 봐봐. 잘 봐봐. 그냥 이거야. A, B, C라는 세 개의 문자가 있거든. 근데 내가 얘를 중복을 허용해서 쓰겠다라고 하면 5자리도 뽑아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중복이 가능하니까. 똑같은 것도 써도 되니까. 그럼 물어볼게. 여기 들어갈 경우수 몇 개? 3가지잖아. 1 아직 안 끝났고. 여기는 몇 개? 그대로 3가지지 왜. 중복해도 되니까. 똑같은 건 또 써도 되니까. 얘도 이거일 거고. 얘도 이거일 거고. 얘도 이거일 거니까.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내가 읽는 워딩을 잘 기억해. 서로 다른 3개의 문자에서 중복 허용하여 몇 자리를 뽑는 거였어? 5자리를 뽑는 거였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저 파이라는 공식을 쓰면 3파이 5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이런 느낌이거든. 이게 은근히 헷갈릴 때가 와요. 진짜로. 나도 문제 풀다 보면 가끔가다 실수할 때가 있어. 나도. 그 봐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쉽지. 학생이 30명 있거든? 근데 반장 후보가 3명이 있어. 자, 투표하는 경우의 수는? 3의 30제곱이에요. 30의 세제곱이에요. 폭파 바로 엇갈리잖아. 얘들아, 누가 선택하는지를 잘 생각해. 30명이 선택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3의 세제곱이야. 3의 3 뭐라고? 30 뭐라 그랬어? 30의 세제곱이야. 3의 30제곱이야. 3의 30제곱이죠. 이 새끼들이 얘네를 선택해요? 여러분들 대통령의 국민을 뽑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들한테 물어봐야지. 누구 뽑을래? 이 3명 중에 하나요. 두 번째 새끼 나와봐. 이 3명 중에 누구 뽑을래? 세 새끼 중 하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3의 30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거 은근히 헷갈린다니까 이거. 내가 저번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봐봐. 하나만 더 하고 예지 들어갈게요. 편지가 이렇게 있어. 내가 4명의 여자친구랑 사귀고 있는 거야. 뭐 이럴 때라도 꿈이라도 꿔보는 거죠. 4명 갖고 부족하니까 5명 사귈래. 월화수목금 다 이렇게 주말은 쉬고. 웃자고 하는 얘기야. 제가 5명이나 사귀고 있거든요. 근데 편지를 딱 썼어. 그래서 우체통에 넣을 거야. 우체통은 3개가 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5의 세제곱일까? 3의 5제곱일까? 3의 5제곱이죠. 편지 썼다 그랬잖아, 여자친구한테. 내가 여자친구를 이렇게 그렸겠냐고. 왜 맨날 내 얘기를 듣다 말아, 신발놈들은. 눈 긍정적으로 떠. 미친. 진짜 누가 봐도 억지로 그냥 신발 시간 존나 안 가네 이 표정으로 듣고 있네. 야, 1년이면 끝난다고 한 내가 한 10분 전에 얘기했잖아. 1년이 너무 길어? 1년은 안 긴데 1시간은 길어? 하긴 나도 1년은 빠른데 한 달은 참 안 가더라. 그거래. 상대성 쪽 약간 그걸로 해석하자면 기다리면 시간이 안 간대. 기다리게 되면 시간이 안 간다 그러더라고. 너네가 지금 나한테 저 새끼 쉬는 시간 언제 줘를 막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졸라 안 가는 거거든. 크리스마스 언제 와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도 한 달은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더니 야, 월급 나오려면 한 달을 기다려야 되거든. 그래서 한 달이 안 가나 봐. 근데 1년은 금방 가요. 또 하루는 또 금방 가. 하루는 금방 가. 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거든.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금방 가는 것 같아. 근데 한 달은 또 안 가. 한 달은 존나 천천히 가. 하루는 졸라 빨리 가. 1년도 졸라 빨리 가. 그러네. 기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안 온답니다. 좋은 거 아니야? 그런가?
그러면은 이제 안 온다. 빨리 40살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응원 이게 하면은 40살이 됐다. 씨발. 자. 다시. 얘들아 선택하는 애들한테 집중하자 그랬잖아.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야. 얘들아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요? 우체통을 편지에 넣어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거잖아. 여기에 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3의 5제곱이 되는 거야. 헷갈리지 마. 오케이? 이게 너네가 1년 동안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한번 걸려. 나도 걸리거든.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로 이해하는 것. 제가 방금 예시를 들었네요. 편지, 우체통. 자 그냥 유형이 대학 보내준다네. 이거 한번 가보자. 자 세 숫자가 있어. 근데 네 자리 숫자를 만들 거래. 근데 1과 2가 모두 있어야 된대. 자 그럼 머리를 잠깐만 굴려봐. 1과 2가 모조리 있어야 된대. 네 자리 만들 거래. 그러면 지금 바로 풀기에는 걸리적 거리겠다는 생각이 드니? 그러니까 바로 문제를 딱 읽자마자 씨발 이거 한 번에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한 번에 안 되지. 왜요? 봐봐. 이럴 수도 있어. 나 그냥 재료만 쓰는 중. 1, 2, 3 숫자를 다 쓸 수도 있어. 아니면 1, 2로만 할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지금 내가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1과 2가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얘는 재료가 3개니까 얘는 재료가 2개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거든. 이해돼? 근데 잘 봐봐. 그러면 재료 딴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보여줄게. 첫 번째 방법. 그냥 다 나열해보는 거예요. 1, 1, 2. 근데 이거 지금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인데 이거는. 그냥 중복으로 갈게요. 자, 가볼게요.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겠어. 이거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의 넷이지. 귀찮게. 이거부터 할게. 이거는 좀 잠깐 고민해볼게.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가야 되지 않을까. 밑에 문제부터 할게요. 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선택해서 1열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 가볼게. 4자리 수가. 야, 이제 따뜻해진 것 같은데? 따뜻한 나오는 것 같은데?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4개를 택해서 1열로 나열하는 4자리 이렇게 만들 거래. 근데 5의 배수란 얘기는 뭐는 정해졌어. 얘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 끝자리가 5여야지만 5의 배수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됐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쉽죠. 여기에 들어갈 경우수 몇 가지? 뱉어. 중복 허용이래. 뱉어 신발놈들아. 5가지. 일 아직 안 끝났고 얘는요? 5가지 이제 중복 가능하니까. 여기는요? 5가지. 정답 125. 5의 세제곱이었으니까요. 맨 끝에 1의 자리는 5로 고정이니까 걔는 경우수가 없잖아요. 자, 바로 다시 위에 문제 가보자. 이거는 그냥 아직 안 가르쳤던 가정하에 그냥 중복으로만 갈게요. 그냥 세보자 우리. 1, 2, 3이니까 이게 4자리라며. 봐봐. 원래 이 풀이가 깔끔한 풀이는 아주 아름다운 풀이는 아닌데 그냥 지금 중복 순열에 그냥 연습하는 겸 해볼게요. 자,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연수의 개수래. 그럼 나 일단 이렇게 해볼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있지? 1, 2, 3이 있지. 오케이? 잘 봐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찾자.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동의할 거야? 그냥 1, 2, 3을 중복 허용하여 줄 세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거기서 뺄 거예요. 에? 쌤, 뭘 빼요? 야, 왜냐면 이 3, 3, 3, 3 중에 모두 있을 수 있어. 1, 1, 1, 1도 있을 수 있잖아. 그 2가 없는데?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게. 전부 다 1인 경우 하나 빼주고 전부 다 2인 경우도 정답이 안 될 거니까 또 하나 빼주고 전부 다 3인 경우도 하나 빼줄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1, 3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안 되겠지. 그러면 그 식은 뭐겠어? 잘 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여기까진 동의할 거야? 여기까지 동의할 거야? 근데 생각 잘해. 동의할 거지 여기까지.
근데 이게 끝일까? 뭔가를 손 봐야 될까? 손 봐야 돼. 왜 손 봐야 돼? 이 안에서도 1111 있을 수 있고 3333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거는 이미 뺐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는 다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돼. 또 뭐도 있을 수 있어. 2, 3으로 뽑는 경우도 안 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거니 걸 빼주면 되겠네. 오케이? 이해됐지? 정답 내시고. 야, 너네가 따뜻해지니까 더 자는 것 같은. 챙겼나? 야, 아, 야, 여기까지는 해. 신발. 지금 니네 표정들이 지금 썩었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잘 봐라. 잘 봐요. 이게 그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뭐 이거는 워딩이니까 여러분들 복습할 때 읽어보시고. 얘들아, A랑 B랑 줄 세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일단 문자가 몇 개지? 3개니까 3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거거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일단 문자가 3개니까 3팩토리얼을 쓰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잘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상황을 잘 봐야 돼. 무슨 상황이냐? 야, 근데 3개랑 이 3개가 줄 설 건데 얘랑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없지? 야, A랑 이거 뒤바뀌어도 A인데 내가 신발 똑같은 10,000원짜리 2장을 똑같이 뽑아가지고 뭐 가질래 하면 나 병신 취급할 거잖아. 그 경우의 수가 아니다 이거지. 아니 내가 500원짜리 2개 주고 야, 뭐 가질래? 이러면은 씨발 장난하나 이럴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확률과 통계에서는 상식적으로 가셔야지 변수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3개를 나열해 놓고 이 2개는 줄 서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니라 줄 서는 게 의미가 없구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거라고. 그러면 저 2개가 줄 서는 게 의미가 없었으니 곱하기의 반대였던 나누기로 이 2개가 줄 서는 걸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해됐냐? 그럼 봐봐. 경진아 제발. A. 아씨, 온풍기 끌까? 아니요. 저걸 지금 키자마자 애들 표정이 급격하게 더 다운이 되는데? 이젠 또 더워? 아, 맞아. 초비는 열이 많아. 그럼 벗어. 너 지금 옷이 몇 겹이야? 아. 가볼게. 아니다, 경진아. 나 진짜 문자가 총 몇 개지? 그 6팩토리얼 할 거야. 근데 뭐가 의미가 없을까? A랑 B가? A는 몇 개가 줄 서는 게 의미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거니까 3팩토리얼일 거라고. 돼? 그 와중에 B도 몇 개가 2개가 줄 서는 게 의미가 없을 거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 줄 거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게 확장이 되면 이 느낌이야. 너네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최단 경로요. 봐보세요. 내가 확통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얘들아 힘들더라도 쉬는 시간 안 주고 끝낼 거야. 내가 수원 수투는 좀 무리겠다 싶긴 한데 확통이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다이렉트로 갈 겁니다. 가자. 봐봐. 이게 A야. 이게 B고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찾으래. 이게 사실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의미해요. 왜? 야, 최단 경로는 이거일 수도 있지. 샥샥 바로 갈 수 있잖아. 아니면 최단 경로니까 짠짠짠짠짠 이렇게 가도 되고 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가도 되고 전부 다 최단 경로잖아. 그러니까 그 경우를 세보자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가를 5번이 아니라 6번, 위로 가를 몇 번, 3번 하면 A에서 B로 간다고. 근데 얘네들끼리는 줄 서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고
얘네들끼리는 줄 서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고 그럼 결국엔 앞이라는 문자 6개와 위라는 문자 3개, 즉 9개를 배열할 건데 이 새끼들끼리는 줄 서는 게 의미가 없고 이 새끼들끼리 줄 서는 게 의미가 없고 정답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이런 거에 익숙해지신 분도 있거든. 이런 거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2, 3, 4, 3. 그 대각선끼리 더하는 거잖아요. 와 이거 할 자신이 없는데? 4, 10, 20, 엄마 쓸 때 20, 5, 15, 35, 6, 21, fuck, 56, 7, 28, 84 가지로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마인드거든? 내가 한때는 이거를 좀 못하게 했었어. 왜냐면 한 번도 수능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적도 없고 나오려면 4점짜리 나올 거니까 저게 더 편해요 결국엔. 근데 최단경로 문제 자체가 많이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실수만 안 하면 되니까. 패스를 일렬로 나열하겠대. 경진아 식 불러봐. 분자에는 뭐를 쓰고? 분자에는 뭐를 쓰고? 4팩. 분모에는 뭐를 쓰고? 왜 S? 기집애 둘 저거 만나자마자 갑자기 표정 핀 거 봐. 저거 진짜. 아씨 오늘 몇 시간 수업을 했는데 커피를 하나 벌써 다 먹었어. 너네를 독려할 게 아니라 신발 내 자신을 독려해야겠다. 이러고 1년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어? 밑에 문제. 자, 각 자리 숫자가 0이 아닌 4자리 자연수 중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인 자연수의 개수는 이러고 물어봤네. 그러면 얘들아 재료 따는 거야. 각 자리 숫자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4개를 이용해서 7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잘 봐봐. 내가 하는 걸. 그러면 머릿속에 복잡해지지. 왜? 숫자가 제각각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아직 저 배열하지 않아서 재료만 1, 1, 1, 4가 된다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 되겠지. 근데 이것만 있나? 1, 1, 2, 3도 있을 거고 1, 2, 2, 2도 있을 거고 다 했나? 너무 급하게 했는데 나 지금. 뭐 다고 한 것 같아요. 이거 말고는 없지. 이거 말고는 각 자리 숫자의 7인 게 재료가 이게 다야. 그러면 1, 1, 1, 4를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1, 1, 4, 1, 1, 4, 1, 1, 4, 1, 1, 1 이럴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를 배열하면 4팩토리알에 3팩이 찍힐 거고 최종 경우의 수 4. 얘 같은 경우는 얘도 배열하면 4팩토리알에 1, 2개는 줄 서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정답 12. 얘 같은 경우도 4팩토리알에 3팩을 써주면 얘는 정답 4. 이렇게 해서 20 이렇게 나오고 끝나는 거야. 할만하잖아. 이게 한 3점짜리 될. 야 이게 4점짜리래. 문과는 뭐 하는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봐봐. 야 그래도 내가 쉬는 시간 30분을 만들어 볼게. 하고 푹 자. 제가 아까 경로 찾기 문제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엔 그거 해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고요. 이 도로망을 C 지점을 지나지 않고 신발 이거 얘들아 이거 가지 말래. 그 다음에 D 지점도 가지 말래. 야 그러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변수가 붙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각을 해라. 얘를 어차피 못 지나가잖아. 그러면 의미 없는 길이 뭐인지를 한번 찾아봐. 야 여기 봐. 야 여기 보고 이 C 지점을 지나지 말라고 말이 꼬여. 아마 다음 주까지는 꼬일 거예요. 나 지금 졸라 졸려요 지금. 한 2시간 자고 왔거든. 봐봐요. 얘를 지나지 않아야 된다며. 그럼 만약에 얘를 지난다면 거쳐야 될 길을 생각해봐.
요거랑 요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를 못 쓰는, 이거 통째로 못 쓰는 거야. 맞아? 그러면 니들이 A에서 B로 갈 때 어차피 여기만 쓰게 될 거라고.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니? 이해됐어? 좋아. 자, 근데 봐봐. D 지점도 가지 말래. 그러면 D 지점을 내가 못 가게 됨으로써 망가지는 길을 한번 체크해봐. 뭘 못 쓰겠니 어차피. D 지점을 못 가니까 어차피 이거 못 써요. 맞잖아. 이것도 못 써요. D 지점을 갈 일이 없는데 이 길을 뭐하러 쓰겠어. 이 지점도 못 써요. 근데 이걸 못 쓴다는 얘기를 당연히 모두 못 써. 그치, 이렇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만 쓰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지점도 못 쓸 거니까 길이 여기서 일방통행이 되는 거지. 돼? 거기에다가 B 지점으로 가려면 다시 한번 사각형으로 바뀌어야 되겠네. 이렇게. 됐어? 됐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풀이 과정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하얀색만 볼까? 하얀색만. 하얀색은 일단 여기에서 이 지점은 와야 되잖아. 그럼 봐봐. 앞으로 3번, 위로 1번. 그치? 앞으로 3번, 위로 1번. 즉 4팩토리알에 앞으로 3번 없애. 왜? 겹치니까. 끝났고요. 보라색 볼까? 보라색은 어때요?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요? 이게 몰라. 이게 위로 갈게요. 위로. 위로 1번, 앞으로 2번. 맞지? 그러니까 문자는 총 3개고 앞으로 2번은 겹치고. 됐고. 그럼 이 지점까지 왔어. 자, 그럼 내가 문제 낼게.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 몇 개게? 하나지. 여기까지 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노가다. 하나, 둘. 하면 정답 끝. 됐어? 근데 봐봐. 이것도 그냥 올해는 이것도 제가 융통성을 발휘할게요. 봐봐. 이 지점에서 니를 좋아하는 거 1, 1, 1, 1 짠짠 2 짠짠 3 짠짠 4. 자,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네. 얘들아, 여기까지 와고 새로 시작해야 될 땐 다시 1로 출발하는 겁니다. 1, 1, 1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에다가 이건 그대로 유지고 여기서 경우수 몇 가지 나오지? 2가지. 그러니까 4, 3, 2 하면 24가 또 나올 거.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게 안 먹힐 수 있냐는 아니야. 무조건 먹히긴 하는데 별로 제가. 자, P 지점을 거쳐가래요. 이것도 2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0분간 잘 자다가. 자, 얘는 오히려 거쳐가래네. 얘들아, A에서 이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최단 경로로 가는 거야. 그럼 일단 P까지만 끊자. A에서 P로 가는 것만 생각해 볼게. 그럼 몇 가지니? 앞으로 2번, 위로 2번. 문자 총 몇 개? 눈깔, 떠이, 핫바지, 확 그냥 신발놈이 그냥. 문자가 4개 있었고 앞으로 2번 겹쳤고 위로 2번 겹쳤어. 여기까지. 됐지? 1 아직 안 끝났고 앞으로 3번, 위로 1번. 즉 이제 P에서 B로 가는 거죠. 1 아직 안 끝났고 앞으로 3번, 위로 1번. 총 4팩에다가 3팩 써주면 정답 끝. 됐어? 앞으로 3번이 똑같잖아. 자, 이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1, 1, 1, 1. 1 더하기 1은 2. 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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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야, 뭐 잘못 썼다. 진짜 뭐 잘못 알았어. 잘못 쓴 것 같았어. 1, 1, 2. 1, 1. 맞네? 3. 아니 거기 옆에 여기가 4. 아니 3, 4. 알았어. 알았어. 더 쌤 못해. 그래. 여기까지. 6개 나왔고요. 1 아직 안 끝났고. 자, 여기서 다 출발. 1, 1, 1, 1. 1 더하기 1은 2. 3, 4. 되어서 정답은 똑같게 나올 것이고. 오케이?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복습 좀 잘 하시고 지금 당장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졸리신 분들은 좀 DB 좀 자세요. 딴지를 하지 마시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마무리를 지으니까 여러분들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야. 봐봐, 상준이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그래도 끝나니까 이제 허리가 이제 쫙 펴지잖아. 얘들아, 좀 피곤하신 분들은 그냥 엎드려 자. 3시 해봅시다. 쌤도 차가 될 거예요.
아이고 30분밖에 안 됐네. 네. 저 그거 해주세요. 그게 뭐야?